물병자리 요 분들의 테마가 걸리는 게 뭐냐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빚을 갚고 이러는데 테마가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천연 같은 게 딱 그 재배공을 막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인데 그게 이제 풀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올해는 그 재배공과 연결해서 요 물병자리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돈과 관련된 소송, 또 빌린 돈 갚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해본 일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테마에 거의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것도 되게 아리송하고 정신도 없고 막 이러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예요. 자, 1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월 5일 기준으로 이제 삼을 거예요. 1월 5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슬슬 뭐라고 하나? 내가 좀 알려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자리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 나의 존재성이라든지 어떤 가치관 형성 이런 것들이 강해져요. 슬슬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것, 돈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족한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때그때 그냥 닥치는 대로 해결하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돈을 버는 방법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런 상태가 되죠. 1월 자체가 뭔가 슬슬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같고, 어떤 분들은 숨겨둔 비밀이 막 폭발하듯이 남들한테 알려져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1월 한 달간은 자중하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병자리 분들은 2월이 됐을 때는 좀 많이 좋아집니다. 이제 존재감도 확실히 드러나고, 만약에 이제 나쁜 쪽으로 했을 때 자기 비위가 많은 사람들은 이때 비리가 다 들통나서 진짜 사회생활하기 되게 힘들어요. 거의 범죄급으로 막 거기 내가 싼 똥에 향기가 더해지고 거기에 루머가 쌓여가지고 막 번져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시는 게 최고예요. 이때는 그냥 나 죽었어. 누가 내 욕하면 그래 내가 나쁜 놈이요.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거기다가 입번끗 했다가는 그 장작에 불 붙은 데다 장작이나 석유 확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는 그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쓰일 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막 좋은 소문을 내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기보다는 몇 달이 건넌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인상을 퍼뜨려줘서 그 도움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알려지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수발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손발이 엄청나게 바빠요. 쉴 틈도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돈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돈?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겠죠. 2월까지는 물병자리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인내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되게 케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3월 달쯤에서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돈. 큰 돈을 쓸 일이 생기고, 나쁜 쪽으로 일이 많이 쌓여있던 사람들은 이때 그때 합의금 물어줘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이런 게 되는 거고, 자기가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온 사람들 그때부터 돈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또는 내가 큰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큰 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영업사원이면 그 한 달에 갑자기 막 수당이 막 나오는 거죠. 수당이 막 펑펑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영업사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난 얌전히 살을래 이러고 숨어있고 게으름 부리고 혹시 저지른 비위가 많다면 그때는 자기 드러난 비위에 입을 막기 위해서든 재판을 가든 변호사를 쓰든 돈이 계속 나가는 일들만 벌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갑자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훅훅 일어나요. 올해 물병자리들은
훅훅 일어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4월 달이에요. 4월 달이 되면 이 물병자리들은 그때 가서 이제 동료들, 친해지는 사람들,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소개를 많이 받고 새로운 동료가 생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돈에 관련돼서도 뭐 조금 안정적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이에요. 크지는 않아요. 조금 안정적이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형성이 됩니다. 5월로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슬슬 내 일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업사원이나 개인 사업자나 뭐 점을 보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 5월? 물병자리인데 5월이다. 그러면 어떤 분야든 거기에서 행운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랄까 조심해야 될 게 소비 성향이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간 돈이 없어서 되게 아껴서 살았어. 20년, 21년, 22년, 23년, 23년까지. 그게 폭발해. 스트레스가 폭발해. 땅 여유가 생기니까 탕 터지면서 다시 옛날 버릇, 돈 쓰던 버릇들이 다 되살아나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걸 모아야 되거든. 언제까지? 10월까지 꾸준히 이게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력으로 다시 옛날 습관이 튀어나올 수 있다. 주색 잡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 버릇이 6월까지는 안 터져요. 아직은 6월까지는 아니 6월부터 터지는구나. 6월부터 갑자기 이성훈과 뭐 유흥, 주색잡기 이런 쪽으로 돈이 갑자기 훅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기당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딱 그런 느낌인 거죠. 몇 년 동안 참았던 주색잡기나 친구 만나서 술 마시는 거나 또는 연애사나 아니면 뭐 그런 가벼운 유흥들이 한 번에 폭발해요. 그러면서 돈을 막 거기다 써버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길게 오는 행운이 아니에요. 그 1년짜리 짧게 오는 행운의 해기 때문에 이때 쌓아 올린 걸로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소진해버려요. 이 물병자리 분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7월이 되면서 이제 돈 문제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6월 달에 돈 계산을 잘못하고 돈을 썼을 수도 있어.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은 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월에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행운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 직장 내에서 자기가 영업사원이면 영업을 했던 것, 아니면 어떤 그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돌아다닐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저게 이성운이 아니라면 남자 기준으로 여성용품, 여자 기준으로 남성용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또 해당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8월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이분은 돈을 버는 별들이 다 천이공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직장, 관록궁이나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 연애궁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배궁에 해당하는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아직까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카드값 갚기가 빡세다. 또는 대출금 이자 내는 게 힘들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월, 6월까지 들어온 돈을 그냥 막 6월 달에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7월, 8월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때에 조심해야 돼요. 9월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혼재기가 다시 들어가요. 이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서로 막 퉁퉁 치는 거죠. 그리고 일이 좀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되고요. 그만큼 소득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조용히 지나면 그동안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이렇게 벌린 돈을 거기에서 묶어두었다가 천천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런 달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놓은 분들은 요 달이 굉장히 빡세져요. 갑자기 만약에 이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성을 건드리는 그런 분이었다면 이분들은 그게 알려져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 욕을 많이 먹게 되거나 경찰서를 들락달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사기의 별, 천형을 건드리고 있는 게 재백궁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10월 달이 되면 이제 다시 일이 회복이 돼요. 일은 회복이 될 것이고, 일은 회복이 되는데 건강이 되게 안 좋네요. 이 시기에는. 건강이 나쁘고, 일은 회복이 되고, 돈도 벌고 있고, 그런데 전달에 나쁜 것을 다시 메꾸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성의 도움으로 메꾸고 있다. 11월 달 갔을 때는 다시 평범한 자기 운처럼 일한 만큼 번다고 해야 되나? 일한 만큼 벌고 일한 만큼 쓰고 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자리 분들은 7월 달부터는 굉장히 그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6월 달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이제 큰 돈을 빌려주게 되거나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그런 일을 다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몇 달씩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자기 운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11월 달 전달의 운을 그대로 복사해서 넘어갑니다. 12월 달쯤 해야지 이제 이벤트가 나와요. 12월이 되면서 다시 행운이 찾아오고 나쁜 일도 좀 가라앉습니다. 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단 굉장히 좋은데 그것들을 잘 끌어안고 있다가 한 8월에 운이 기울기 시작할 때 그걸로 잘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때 생긴 인맥이랑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좋은 인맥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혼자 고생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까지 벌어진 돈을 한 6, 7월에 유흥으로 다 써버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헐떡거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12년이 지나 13년 만에 돌아온 이 운을 몇 개월 안에 폭발적으로 받는 그 행운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감성지출 절대 하면 안 돼요. 감성지출 없습니다. 예. 내 인생에 감성지출이란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12월까지 끝났습니다.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는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인생 꼬인 거야. 어떻게 꼬였냐면 천형을 딱 갖고 있어. 나한테 그냥 천형이 이렇게 딱 어깨에 딱 얽어 매인 상태로 살아야 돼. 내가 어디 일하는 데 갔어. 열심히 했어. 그러면 일을 열심히 일하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터가 나쁜 일이 생겨. 갑자기 무슨 뭐 단속에 걸려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다.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상사가 맨날 구박해. 너는 왜 꼭 일을 그렇게 처리하니? 이런 소리를 맨날 들어야 돼. 내가 잘하면 상대가 쓰러질 것이요. 상대가 튼튼하면 그 상대가 나를 핍박할 것이다. 많이 왔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이게 앞으로 이 물고기 자리는 내년도 이런데 참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왜 한 8순 노인네한테 한 7순 아들이 그 8순 노인네가 좋아하는 떡을 사가지고 가. 그러면 8순 노인네가 그 한 6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넌 돈도 없는 게 왜 이런 걸 사왔어? 막 욕을 해요. 앞으로 이런 거 사오지 마 이러고. 근데 실제 그분이 그 싫어서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자식한테 힘든 자식한테 얻어먹는 게 미안하니까 선물 받는 게 미안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육순 아들은 서운하기만 해.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가.
이 현상이 일어나요. 내내 일어나요. 그 별이 딱 들어왔거든. 머릿속을 혼탁하게 만드는 별이 아예 한 2년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어딜 가면 막 잔소리를 해. 근데 사실은 제3자가 이렇게 보면 저게 잔소리가 아니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상사 스타일이 한 8순 노모의 스타일인 거지. 물고기 자리 이 사람은 6순 아들 스타일인 거야. 왜 나는 성의껏 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맨날 구박을 받을까? 서러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2년이나 엮여 있어. 이 물고기 자리들은 되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생 꼬였다. 저게 훈육의 시대라 그래요. 훈육. 물고기 자리들은 지금부터 2년간 자기가 앞으로 평생 살아갈 모습을 교육받는다. 성공하는 자는 2년 동안 그 훈육을 통해서 변화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고, 실패하는 자는 훈육을 할 때마다 자리를 비우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안 나타나고 노동부 가서 사장 고발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가 사업자야, 오너야, 오너면 나는 물고기 자리를 안 받을 거예요. 이력서 딱 보고 물고기 자리인데 피하자. 왜냐면 얘 노동부 가거든. 뭐라고 잔소리 한마디만 하면 노동부 가서 잃을 거야 아마. 서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웃기는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올해는. 물고기 자리들이 1월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물고기 자리들은 겉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겉으로는 이익이 별로 안 나. 그냥 딱 생계비 벌어. 그냥 딱 먹고 살 만큼, 딱 요번 달 카드값만큼 그러고 살아요. 왜냐하면 모든 별의 배치가 다 숨는 위치로 가고 있어요. 숨어있는 위치. 그래서 불행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물고기자들은 연 중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1월은 거의 무의미하게 넘어갑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출근하고 욕 먹고 하루가 가고 또 다음 출근하고 또 욕 먹고 하루가 가고. 우리 그 필드에서 상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 물고기 자리다. 그럼 이럴 거예요. 앞에서는 손님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러고 무표정하게 막 점을 보는 거야. 막 한참 설명했는데도 무표정해. 얼마죠? 이러고 돈 탁 내고 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 아, 전부 딴 게 다 있어. 막 이렇게 기분이 나빠. 근데 그 손님이 손님을 몰고 와, 막.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2월 달이 됐을 때 물고기 자리들은 좀 묘한 느낌을 느낄 거예요. 뭔가 현실적으로 되는 거 하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지 같은데 뭔가 곧 뭔가 터질 것 같은, 뭔가 행운이 나에게 와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장 내일 밥값이 걱정이고 차비가 걱정인데 뭔가 나에게 곧 뭔가 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물고기 자리 2월입니다. 3월이 되면서 그게 현실로 드러나요. 현실로 드러나는데 이게 왜 현실로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2월에서 3월 사이에 갑자기 막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주목받고, 내가 일하는 분야들의 일이 많아지고, 점을 본 지 한 3, 4개월 지난 손님의 소개로 막 점 보겠다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고, 우연히 내가 어디에서 물건 떼다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놨더니 갑자기 그거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막 요소수 사태처럼 막 팔리고. 그게 물고기 자리의 3월입니다. 다음 이제 4월이 됩니다. 4월이 되면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도 아프고 뒤지겠어요. 되게 힘들 거예요. 화도 나고 분노 수치도 올라가고 염증도 올라가고 괜히 막 몸이 불편하고 이러는데 돈은 잘 벌리고 연락은 많이 오고 그리고 행운도 많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어서, 근데 저 일이 이미 이제 다 끝났단 말이야. 진행이 어느 회사에서 들어가기로 했다든가, 뭐 연기자라면 뭐 거기에 따른 배역이 정해졌다든가. 근데 갑자기 그 회사들이나 이 배우가 사고가 생겨서 내가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나를 상징하는 그런 그 내 명궁에
그 천형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서 일을 잘 했는데 욕을 먹고 오는 느낌이야. 근데 자꾸 전화와. 또 일해라. 또 하자. 이러고. 갈 때마다 기분은 나빠. 그런데 뭐 좀 돼. 그런 일을 계속 겪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성장하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단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을 항상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부모님한테 맡겨두거나 뭐 부인한테 맡겨두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보존하는 사람들은 이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치매 걸린 듯한 그 안개 속 같은 머릿속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4월도. 5월이 되면 5월이가 나타나겠죠. 아재 개그였어요. 자, 1하우스는 뭐 여전히 그냥 우리 무중 상태고 난 힘들어 죽겠고 막 이런 거고 그 재백궁하고 동료궁의 온갖 별들이 다 집중이 돼. 에너지가 총체적으로 거기로 다 들어가 버려요. 무슨 얘기냐? 그냥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일하고 긁어 모으고 일하고 긁어 모으고. 단 겁나 힘들고 스케줄 못 맞춰가지고 막 뻘뻘 매면서 다녀야 되고 그냥 막 뻘짓하듯이 막 미친년처럼 다녀야 되고 미친놈처럼 막 일하고 이러는데 그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5월이 되면 정말 내가 인정받고 이렇게 일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막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냥 엑스트라처럼 막 끌려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바빠지고 마음 쓸 일 많고 막 그래요. 동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5월까지는 진짜 열심히 흘러가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물고기 자리들이 그래서 그 행운이 6월달 7월달까지 꾸준하게 가요. 정말 좀 뭔가 물고기 자리들이 좀 이렇게 오히려 염소 자리보다 더 돌격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다가 언제쯤 변화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일어나요. 8월부터 좀 이렇게 네 편 내 편이 갈라집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1하우스 그 나를 상징하는 명궁이 뭐라 그랬어? 천연 같은 게 떡 들어와서 목에 칼을 씌우고 있다 그랬잖아. 잘해도 욕 먹고 내가 욕을 안 먹고 잘하고 있으면 회사가 망하고 그런 거 같은 이제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더라도 일에 대한 선을 착착 잘 긋고 내가 성장하게 돕는 나한테 불친절한 곳을 따라갈 것이고 여기서 잘못 선택하는 사람은 혀에 바르고 혀만 달콤하고 미래에 대한 달콤함은 늘 얘기하지만 현실에 대한 냉혹함은 절대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분기점으로 나뉩니다. 8월부터 이제 물고기 자리 A그룹 그 독한 혀를 따라가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냉혹하고 가르침을 받는 선생 마치 학교 같은 그런 곳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진 사람은 여기서부터 성장해 가요.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성공하게 될 거고 아주 달콤하고 현실은 힘들지만 아주 달콤한 미래를 얘기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을 선택한 자는 2년 동안 이제 그 천형의 힘을 입어서 쓰러집니다. 서서히. 2년 후에나 자기 하던 일을 포기하겠죠. 그런 겁니다. 난 얘기했어. 나중에 이거 그때 이거 뺐잖아요. 난 증거 다 남겼어요. 나 이제 증거 다 남기기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9월 때부터는 되게 힘들어져요. 상황들이 반전이 돼서 그동안 정말 꿈을 꾸고 살았던 것처럼 즐거웠던 그 시간은 이제 다사다난하고 이제 그랬던 시간은 다 지나가고 9월 달부터 이제 눈앞이 깜깜해져. 이게 무슨 IMF가 터져서 뭐 자기 업계가 붕괴된 것처럼 갑자기 아무것도 찾는 사람도 없고 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게 진짜 가짜로 구분하기 힘든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이제 9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선택을 요구하는 운명에서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쪽을 선택했으면 저 나쁜 별 배치가 엄청 어려운 일을 힘들게 하는 게 되는 거고, 저쪽 좀 엉뚱한 쪽을 선택한 쪽은 그냥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건. 10월이 되면 이제 일이 완전히 딱 끊어져요. 그래서 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버버닝 할 정도로 일하다 과로로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갑자기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나 이제 아파요, 쉴래요. 그러고 한 보름 정도 쉬게 됩니다. 11월이 됐을 때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 일이 시작이 되죠. 11월, 12월까지 일을 하게 돼요. 돈도 잘 벌 거고. 근데 그 선택량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이나 일의 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결정한 데에 대해서 바뀐 미래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12월이 되면 다사다난하고 분주하고 뭐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남을 사람 남고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좀 이제 뭐라 그럴까, 마음은 불편한데 이제 뭔가가 조금씩 보이는 뿌연 안경이 한 번 딱 낀 느낌, 그런 달로 맞이할 겁니다. 1년 총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내가 타로 카드랑 엮어가지고 월운을 좀 재밌게 해줄 생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연운이라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거예요.